네, 현재 시간 2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또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상황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에이브리셋 유강희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강희 대표님과 함께 세 가지 상황실로 준비해봤고요.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네, 한국콜마가 아는 연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현덕이 덕분에도 정말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상황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이제 한국콜마가 떠안았고 연우 하면은 그 화장품 용기의 대표적인 네, 기업이잖아요. 네. 사실 국내 기업들의 중국 시장 안에서의 그 화장품 위상이 많이 떨어졌지만 용기는 여전히 우리 거를 많이 쓴다, 메이드 인 코리아를 많이 쓴다라는 이야기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화장품주였는데 이번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까? 일단 연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요. 국내 화장품 용기 제조 1위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우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에어펌프 리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상용화를 했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전체 매출의 한 7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화장품에서 그 에어펌프 리스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화장품을 아무리 좋은 원료로 만들고 좋은 방법으로 생산을 했다라고 해도 화장품 안에 산소가 들어가게 되면 산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산화가 이루어지면은 화장품이 변질이 되고 피부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산소를 차단하는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이제 2020년도에 연우에서는 이제 세계 최초로 종이 튜브를 생산해서 이제 그 상용화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종이 튜브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양을 한 80% 이상 절감을 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ESG에 대한 또 이슈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소비자분들 역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인식이나 선호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이 튜브 관련된 매출도 조금씩 증가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생산에서 이제 용기 제조까지 내재화할 수 있는 수직 계열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시너지 효과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시장 확대가 어느 정도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생산 시설을 중국에 구축을 하고 있고 연호 같은 경우에도 생산 시설을 중국에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콜마에 있는 고객사들이 좀 연호 쪽으로 유입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생산량도 늘어날 수 있고 좀 생산의 효율성도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에 한 700개사 정도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고 이제 연호 같은 경우에는 ST로더를 비롯해서 글로벌 화장품 업체들을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2021년 국내 매출이 한 80% 정도가 국내 매출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네. 연호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이 한 45%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한국콜마에 있는 국내사들을 조금 유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도 좀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럼 연우를 포함해서 지금 화장품주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은 어떨지. 사실 리오프닝, 노마스크 시대에 화장품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 분석으로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실적이었어요. 네, 중국에서 우리의 파이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 점이 문제였는데요. 현 구간에서 봤을 때는 그럼 그 악재는 주가에 다 반영된 상황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더 좀 힘든 그런 상황일까요? 먼저 2021년도에 화장품 지수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코스피 대비해서 한 29.8% 정도 하회했으니까 상당히 좀 안 좋은 수치였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도 그 코로나 이후에 화장품을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2021년 올해 1분기죠. 올해 1분기도 중국 상하이나 그다음에 광저우 같은 곳에서 이제 중국 봉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 내에서도 자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 현상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2021년에도 좀 실적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섹터에 비해서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 언급이 되고 있지만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역시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도 이제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안 해도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완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노마스크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해외 여행도 좀 가능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분기는 좀 힘들었지만 2분기부터는 조금 실적에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연휴 이야기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 궁금한 거는 가격, 매수 가능할까 이거일 것 같은데요. 최이지님께서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근데 연휴요, 오늘 시초가에 들어갔으면 지금 손실이 좀 큽니다. 맞습니다. 장대 네, 맞습니다. 음봉으로 전환이 네. 됐고 지금도 사도 괜찮은지 물어보시는 분들께 많은 분들이 오늘은 좀 힘들지 않을까요? 라고 또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 최근에 목표가가 6만 원까지 상향이 됐거든요. 이번 네네. 일로 인해서. 네, 맞습니다. 6만 원까지 본다면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가? 이런 고민하실 분들을 위해서 투자 의견, 가격 전략 한 줄 평 다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상승 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2분기부터는 이제 중국 봉쇄가 조금 완화가 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좀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2분기부터는 좀 의미 있는 실적 반등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들어가기 부담스럽지만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매수를 해봐도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구간이 아니고 추후에 2분기, 3분기를 보고 연휴를 공략한다면 가격을 좀 살짝 낮춰도 되는 건가요? 매수가를?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한 26,000원에서 28,0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49,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6,000원, 28,000원 사이에 온다면 그때 연휴를 접근해 보세요. 지금 막 사고 싶으셔도 살짝 참으시고요. 목표 주가는 49,000원, 손절가 2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애플 전용을 만든다. 바로 자화전자 이야기입니다. 신규 투자 소식이 나왔는데 그 신규 투자가 마침 이제 애플 전용 부품 얘기가 지난번에 나왔기 때문에 네. 그걸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짓는 것 아니냐 시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이제 발표가 났는데 1,910억 정도를 투자해서 구미에 이제 신규 공장을 설립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사실 21년 2월 달에 이미 기사화가 됐던 내용이었고요. 오늘 이제 공시가 나오면서 조금 더 구체화되면서 이제 시장에서 좀 반응을 좋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 자본의 한 63.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투자 기간을 2023년 3월 31일까지로 공시를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매출에 대한 반영은 한 2023년 2분기부터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규로 설립하는 공장에서 이제 애플의 그 손떨림 보정 부품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질문 하나를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어떤 네. 질문이죠? 앵커님 같은 경우에 핸드폰을 구입을 하실 때 네.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나요? 저는 이제 제 미모를 담기 위해서 네. 얼마만큼 카메라가 그쵸, 네. 저를 잘 담을 수 있느냐. 네, 맞습니다. 네. 보통 예전보다는 요즘에 핸드폰을 구입을 하실 때 물론 디자인도 보시긴 하지만 그 카메라의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많이 체크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카메라의 화질이 고화질로 가고 그다음에 그 줌이 더 많이 될수록 손떨림 보정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화질이 되면 미세 보정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네. 그 손떨림 보정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공정 난이도가 높고 그 가격이 좀 높기 때문에 중저가 폰에는 기존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갤럭시 A52가 신규로 출시가 됐는데 여기에 이제 중저가 핸드폰 중에서 최초로 이제 손떨림 보정 부품을 탑재를 하게 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경쟁사인 애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자화전자와 함께 좀 협력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너무
제 농담을 진지하게 받아주셔서 괜히 했다 이런 생각이 네. 들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 애플이라는 그 키워드를 갖고 자화전자가 오늘 현재 구간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갔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앞서 이야기했던 연우와는 또 다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자화전자를 가지고 제2의 BH라는 이야기를 해요.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BH의 경우에도 애플이라는 모멘텀이 붙으면서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였거든요. 제2의 BH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뭐 BH처럼 뭐 10배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상승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화전자와 BH를 좀 비교를 했을 때 뭐 초기 채택률이나 초기 점유율, 그다음에 공급 단가 같은 경우가 좀 매우 유사하고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당시에 BH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정도였고 지금 자화전자의 시가총액이 한 4,300억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자화전자가 무거운 부분은 있겠지만 향후에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손 떨림 보정 부품에 대한 수요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향후에 이제 자율주행차에도 카메라들이 좀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애플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한다라고 하면은 의미 있는 좀 그 상승을 기록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화전자를 왜 더 일찍 말씀드리지 않았을까, 더 많이 강조하지 않았을까, 왜 이 상황실에서 내가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너무나 좀 아쉽습니다. 주가 봤을 때 이 시장 안에서 혼자 나홀로 급등을 하고 있는 자화전자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또 애플과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이 거론됐고 앞서 저희가 현덕이 덕분에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LG노텍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는데 LG노텍과 자화전자의 매력도를 좀 이렇게 비교해 보자면 뭐가 더 네. 지금 구간 들어가기 괜찮을지 아니라면 둘 다 좋다면 자화전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투자 의견 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뭐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였지만 앞으로 이제 애플 제품을 납품을 한다라고 하면 LG 이노텍과 같이 협력 관계를 구성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 이노텍과 함께 성장하는 분위기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규 투자를 한 걸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023년 한 2분기부터 매출들이 발생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자화전자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전장 부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낮지만 앞으로 애플과 협력 관계를 잘 구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향후에 애플카까지도 좀 같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애플과 손 잡은 이력이 있으니까 애플카에도 이 같이 부품 들어가 주지 않을까 기대를 더 높여볼 수 있다 해주셨습니다. 자화전자에 대해서 지금 모 그냥님이 지금이라도 점점이라고 글 올려주셨는데 지금이라도 괜찮은지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네, 먼저 1차적으로 이제 그 이슈 급등이기 때문에 조금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매수가는 한 25,000원에서 26,000원 정도. 그러니까 한번 조정이 왔을 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4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2,000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전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애플카 이슈가 있을 때 급등을 했다가 또 조정을 받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화전자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목표 주가는 48,000원, 손절 가격도 22,000원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죠. 보험에 발들인다. 카카오페이 이야기입니다. 보험업 진출을 드디어 허가받았고 하반기에 정식 출범이 예정되고 있는데 카카오페이의 혁신 보험 무엇이 다른지 다른 보험과 차별적인 게 있는지 보험업계 매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카카오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강력한 플랫폼을 갖고 있죠. 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카카오톡 같은 경우가 이제 유저가 한 4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카카오페이가 한 3천만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초기에 좀 빠르게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보험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생활 밀착형 보험으로 시작을 한다는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손해율 산정이 어려운 안보험이나 건강보험 쪽으로 시작을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접근이 쉬운 여행자 보험이나 휴대폰 파손 보험 등으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이익률이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청자님들께서 이제 해외 여행을 가실 때 일주일 정도 여행자 보험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 한 10,000원 정도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해외에 갔을 때 핸드폰이나 휴대폰이 파손되면은 보상을 한 3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00원의 보험료를 내고 30만 원의 보상을 받게 되면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활 밀착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을 시작을 했을 때 이익에 도움이 될까라는 거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들과 제휴를 통해서 보험금 청구를 좀 간소화한다는 거를 이제 카카오페이에서는 장점으로 부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국회에서 통과를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전에도 이제 병원에서 직접 보험사 쪽으로 서류를 제출을 해서 보험금 청구를 조금 더 쉽게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장점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청구를 하면은 보통 하루 이틀 정도 후에 대부분 보험금이 입금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투자자 입장으로서 카카오페이를 매수한다? 보험을 관련해서 보험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매수할까? 저라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카카오페이를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게 카카오그룹주가 규제 타격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렸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 그 정부 하에서는 규제가 완화될까 아니면 규제가 강화될까 그 규제에 따라서 카카오그룹주의 희비가 갈릴 것이라고 하는데 카카오페이의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당선인께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자유 규제로 좀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반응이 될 것 같고, 카카오페이가 이제 보험 사업 역시 이런 측면에서 좀 허가가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이제 규제 철폐보다는 형평성을 맞추는 쪽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존 금융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엄격한 그런 기준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신사업을 하기에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존 금융사들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신사업들을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카카오페이 입장에서는 조금 더 경쟁이 심화되지 않을까. 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투자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판 거리님께서 카카오페이 지금 살 구간이 아닌데 애매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또 저희 상승의 서망님은 가입자들이 다른 보험으로 이동 잘 안 하잖아요 라고 의견 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들어져 있는 그 보험을 이제 와서 옮기기에는 그렇죠. 네, 너무 아쉽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새롭게 보험을 가입하는 친구들이 카카오페이에 보험을 가입할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보험은 주로 부모님들이 네, 맞습니다. 대신 가입해 주시기 네, 네. 때문에 카카오페이 쪽보다는 전통 보험사 네.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이슈 가지고 카카오페이는 안 살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대표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이러고 또 좋은 의견 나올 수도 있지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도 동의하고요. 동의하고 최근에 이제 MG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수익성이 악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카카오페이가 과연 손해보험 사업에 진출을 했을 때 의미 있는 성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줄 평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신사업 결과를 지켜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카카오페이를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매수가는 한 11만 7천 원 정도 전후로 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저 역시도 좀 앞으로의 성장성에 의문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제시해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목표가를 제시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목표가를 설정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인데요. 매수 가격만 11만 7천 원이라고 제시를 해드렸고요. 저희가 분석해본 바로 오늘은 카카오페이를 매수할 때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유광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